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선거 다음날 선거권의 혼술. 먼저 선거권의 혼술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먼저 깊은 사과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한 제 예측이 크게 빗나갔습니다. 제가 그래도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30년 정치부 기자의 촉으로 술술 풀어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 코너를 마련해서 선거권의 혼술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혼란스럽게 해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보수 우파가 2016년 총선, 그 4년 전 총선 때부터 3번 연속 전국 규모 선거에서 참패를 했었죠. 이번 총선 전에 4년 전 총선은 보수가 압승을 거둔다, 180석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공천파 등의 여파로 결국 제1당 자리를 민주당에게 내줬습니다. 한 석 차이지만은 그런 그 결과가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어떤 불씨가 됐습니다. 지리멸렬했죠. 보수 정치가 지리멸렬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서로 갈라지고 이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고, 그 때문에 그 실시가 된 2017년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도 보수는 크게 졌습니다. 또 그 다음 해 지방자치선거 마찬가지로 참패를 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 총선이 다가왔고, 이번에도 각종 여론조사 결과 여당이 우세한 걸로, 그 보수 야당이 계속 불리한 걸로 계속 그렇게 나왔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몇 차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린 대로 여론조사가 상당히 편중되어 있었죠. 일단 표집이 편중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응답률이 아주 낮은 문제, 또 휴대전화로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집전화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허점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본인이 이 보수 정당 지지를 표명하기를 꺼리는 그런 일종의 그 사이 보수들이 상당히 숨어 있다. 그리고 실제로 투표가 시작이 되면은 대거 나타나서 투표에 참여를 할 것이다. 그런 분석을 제가 했었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취재에서도 좀 그런 그 분위기가 감지가 됐습니다. 더구나 어제 4월 15일 선거 당일이었죠. 투표율이 과거에 비해서 치솟았기 때문에 그런 확신, 사이보수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와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려는 그런 시도를 할 것이다, 그런 확신이 더 섰기 때문에 어제 또 제가 긴급하게 방송대에 들었습니다. 정말 사이보수의 투표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집권당이 지역구와 위성정당을 위성정당에서 얻은 비례대표까지 합해서 무려 180석,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호언한 180석을 가져갔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103석에 그쳤습니다. 박형준 선대위원장이 100석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엄살이다, 이런 김종인 위원장도 했지만 그게 엄살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개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대한 이 여론조사라든가 아니면 상당히 이 표집을 정확히 집어넣은, 편중되지 않은 표집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유시민도 그렇고 박형준도 그렇고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좀 예측을 보수가 우세할 걸로 했는지, 그것을 저도 또 어제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 코로나 복지의 위력을 제가 너무 가소평가한 것은 아닌지, 또는 보수 정당에 대해서 여전히 중도를 중심으로 한 유권자들의 시선이 따가운데 그것을 제가 읽지 못한 것이 아닌지, 또는 이 예측을 하면서 너무 이 전국에 기울어져 있으니까는 좀 팽팽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기대를 섞은 것은 아닌지, 희망 섞인 예상을 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그런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책을 했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예측으로 보수의 승리를 바라는 분들, 제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전화를 와서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결과적으로는 희망 고문을 한 그런 꼴이 됐습니다. 자책하고 채찍으로 삼겠습니다. 승부권의 혼술은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좀 자료도 챙기고 취재도 하고 해서 좀 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분석도 좀 심도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총선이 끝났지만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도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앞에는 지금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형태의 국회가 5월 말 개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지대가 사실상 없어졌죠. 그 전에는 이 중도 세력이 있었습니다. 국민의당으로부터 시작해서 4년 전에 38석을 얻은 국민의당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바른정당, 탄핵 이후에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계속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간 진영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딱 180석, 그리고 또 정의당 같은 이 우호적인 세력을 합치면 거의 190석 되는 거대한 진보 집권 여당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상대는 중간은 없고 상대가 103석, 너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당은 전체 5분의 3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은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법을 얻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군소정당에게 주는 대가로 결탁을 했죠. 결탁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뭐를 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당에도 주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80석이 넘은 거는 5분의 3 넘으면은 국회 법안 웬만한 거는 그냥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보수정당이 개헌저지선 100석은 간신히 넘겼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전에 탄핵 과정에서도 이탈하는 의원들이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진보 집권당이 승리를 하면은 개헌 정국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드렸는데 아마 국정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라도 지금 개헌 정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헌 정국은 개헌은 국가의 정체성을 바꾸는 일이죠. 주류사회도 교체를 하고 전체의 국가 틀을 고치는 그런 작업이 문재인 정권 하반기에 시작되면서 또 진보 정권 재창출의 토대를 닦는 그런 작업이 예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보수 우파 국민들 또 중도도 그렇고 뭐 양식이 있는 어떤 뭐 진보 쪽에서도 그렇게 많이 분노를 했던 이 조국 사태가 다 묻히고 대신 조국은 부활하고 이 울산시장 선거 불복 개입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마 퇴진을 압박당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 이 중단이 최대의 목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탄핵 이야기 이것이 계속 수사가 진행되면은 탄핵 이야기로 연결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이 윤석열의 대척점에 조국을 넣음으로써 이번 총선을 통해서 조국 수호를 외쳤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김남국 당선자나 김용민 당선자나 지금 다 들어가서 포전을 했고 이 윤석열을 공수처 수사대상 1호라고 호언을 했던 이 최강욱 당선자도 지금 국회에 포진해 있습니다. 또 그 주변에서는 윤석열을 포함해서 총선 후에 선벌 검찰 간부들 명단도 공개를 한 적이 있죠. 일종의 검사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놓고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 총장이 버텨서 그 수사를 정권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자, 이 검찰을 만약에 그 전에
인사권을 행사해서 검찰 수사를 완전히 견제하고 제한시켰는데,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퇴진을 압박을 하면서 검찰을 장악하게 되면은, 지금 집권 세력은 중앙 권력 가지고 있죠. 지방 권력 거의 다 확보했죠. 의회 권력 이번에 완전히 장악을 했죠. 그리고 사법 권력도 사실상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통해서 진보 성향 법관들을 대거 고위직에 앉혔기 때문에 사법 권력도 장악을 했고, 거기다가 마지막 남아있는 검찰 권력까지 가져가게 되면 국가의 모든 권한이 집권 세력이 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당장 지도부가 와야 되고 비대위 구성해야 되고 전당대회 해야 되고, 그러면 견제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견제장치 없이 국정이 폭주할 것이 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모로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정권의 혼술도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